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윤리를 배우려면요, 바로 이 시초인 공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던 공자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면 좋은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바로 공자가 가졌던 인사상에 대해서 인사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자가 논어라는 책을 쓰면서요, 이 인이라는 키워드를 상당히 100번 넘게 사용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공자의 사상에 있어서는 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인을 어떻게 공자는 해석을 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요, 원래 본명이 공자가 아닙니다. 잘하는 칭호는요, 후대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좀 높여주는 말로써 잘하는 키워드를 붙였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라고 불리고 있기는 하지만 본명은 공구라는 인물입니다. 공자는 춘추시대 말기의 철학자로서 본명은 공구라고 알려져 있고요. 몰락한 귀족 집안의 출신으로 가난하게 어린 생활을 보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를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는데 가족관계를 보면 좀 복잡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죠. 아버지가 70세가 넘은 상태에서 어머니를 만나서 16살의 어머니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아버지가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고요. 결혼도 하기는 했지만 부인이 도망감으로써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되는 입장이 되죠. 그리고 공자는요,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이 아끼던 아들과 아끼던 제자들이 자기보다 먼저 사망을 하게 됨으로써 내가 아끼던 사람들을 잃는 슬픔에 대해서도 경험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바로 춘추 전국시대에 바로 춘추시대의 끝자락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면은 서로 전쟁을 하고 아주 사회가 매우 혼란했던 시대로 알고 있는데요. 공자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추시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할까?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찾았냐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서로 못 살게 구는 이유는 백성들이 살기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뭐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착했던 마음, 이런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도덕성의 타락을 어떻게 보면 원인으로 꼽았으니까 이 사람이 강조했던 건 뭐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에 떨어진 이 도덕성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려서 이 혼란한 사회를 멈출 수 있을까에 또 관심을 가졌던 거겠죠. 그래서 공자가 제시했던 개념이 바로 인입니다. 이 인은 어질 인자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인을 실현해 가고 확충해 나가며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도덕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인이라는 키워드를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럼 인이 뭔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인이란 공자는 자신의 책에서요, 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다. 자기 처지로부터 남의 처지를 유추해 나가서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인이라는 키워드를 쓰긴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이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이 무엇인가를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바로 인이란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도덕성을 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인이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인이 무엇이냐? 도덕성이긴 한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정신을 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좀비 친소의 구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천하게 생각하고 나와 가깝고 멀리 있는 이런 구별이 있는 차별적인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차별적이라고 한다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내 부모를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효도라고 한다면. 그 내 부모를 먼저 챙기고 이것을 유추해서 남의 부모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는 이것을 어떤 말로 부르냐면요.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 부모에서 남의 부모로 확대해 나가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인 사랑 또는 분별적인 사랑 요렇게 다른 말로 불리긴 하지만 결국 내 부모를 먼저 챙긴다. 이렇게 좀 구별이 있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공자가 구별적이고 점진적인 사랑이라면 뒤에 나오는 묵자라는 인물은요.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내 부모를 챙기는 것만큼 똑같이 남의 부모도 똑같이 챙겨야 돼. 이건 구별을 둬선 안 돼. 라는 개념을 제시하거든요. 그게 바로 무차별적 사랑, 겸해설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인과 관련된 이 사랑의 키워드가 묵자의 무차별적 사랑과 이렇게 대비되어서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그렇다면 그래 어질린 사랑, 내면적인 사랑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공자는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죠. 남매 또는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신은 참되고 믿업지 않게 성실하게 믿을 수 있게끔 행동하는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 마지막으로 서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이 서라는 것은 내 마음이 여기 이렇게 한자에 보면요. 마음이 들어갔죠. 같을 여와 이렇게 마음이 섞였습니다. 내 마음이 남의 마음처럼 미칠 수 있게끔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라는 뜻으로 이것을 축의급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 이런 용어가 어렵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도 시키면 안 된다.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런 표현 쓰죠. 그것을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결국 서라는 개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역지사지와 상당히 유사한 정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자가 인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인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5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가 제시하는 키워드는요. 바로 예라는 사상입니다. 예라는 것은 이제 책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요.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예가 아니면 모든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가 무엇인가 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요. 인이 내가 내면에 갖고 있는 도덕성이라고 봤다면요. 예라는 개념은요. 내가 내 안에 갖고 있진 않죠. 외면적으로 습득하는, 밖에서 습득하는 바로 우리 사회의 규범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라는 것은 바로 사욕을 이기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욕심을요 사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이다 라고 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 기자를 씁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의 표현 방법이다 라고 해서 극기복례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자, 그럼 예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라고 했다면 얘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은요. 적절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중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용이란 치우침이 없고 어떻게 의지함도 없고 지나침도 없고 못미침도 없는 그런 과불급이 없는 상태를 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라는 것도 예절이 너무 과하게 많으면 상당히 사람이 부담스럽고요.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쟤는 예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라는 개념도 사회 규범도 너무 강해서도 문제고 너무 약해서도 문제다. 적절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자라는 인물은요, 바로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공자가 제시했던 정치 사회 사상으로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꼽아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정명사상입니다. 정명이라는 것은 이름 명찰을 쓰는 거죠. 이름에 걸맞게, 이름을 바르게 하는 사상을 얘기합니다. 결국 사회적인 지위에 맞게끔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정명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자가 제시했던 건 뭐냐면 군군, 임금은 임금답게, 신신, 신하는 신하답게, 그 다음에 부모는 부모답게, 부부, 자식은 자식답게.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바로 선생님이라는 사회적인 지위에 맞게끔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정명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덕치입니다. 덕으로 하는 정치라는 것을 덕치라고 줄여서 표현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줄임말을 좀 더 잘하니까는 이렇게 덕으로 하는 정치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결국 덕으로 하는 정치라는 것은요. 임금은 도덕적인 것과 예의로서 사람을 좀 착하게 교화시키는 것을 강조한 정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치자, 왕이 백성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왕이 왕다워야 되는 거죠. 통치자는 군자다운 덕목을 이미 갖추고 닦고서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을 수기 이안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빼도 되고 넣어도 됩니다. 자기를 닦고 닦을 숫자예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왕은 먼저 왕다운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공자가 말하는 덕치 사상을 이제 이렇게 원문에서 갖고 오게 되면요. 백성을 바를 정으로서 올곧을 정으로서 지도하고 형벌로서 가지런히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형벌을 피하고자 할 뿐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다. 덕으로서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바르게 할 줄 안다. 결국 강력한 형벌이나 뭔가 교정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덕과 도덕으로서 인도하는 정치가 올바르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자는 이상사회를 제시했는데요. 공자가 제시한 이상사회의 모습을 바로 대동사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동사회는 크게 하나가 되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동사회를 어떻게 공자가 표현했냐 이것을 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바로 큰 도가 행해지고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자가 버려지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들은 남은 생을 잘 마치고 장년들에게는 일터가 있으며 어린이들은 모두 잘 자라게 된다. 외롭고 홀로 된 자나 병든 자들은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나 반드시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일에 애쓰는 것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동사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동사회는 인과 예라는 개념을 통해 도덕과 사회질서가 확립된 사회,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골고루 잘 사는 것을 강조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대동사회라는 이상사회는요,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복지국가와의 그런 개념과 상통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자가 제시했던 이렇게 수양을 많이 해서 이상적으로 완벽한 인간상은 뭐라고 제시를 했을까라고 본다면요. 완벽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바로 군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덕도 다 갖춘 골고루 겸비된 사람을 군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완벽한 이상적인 사람을 성인 군자, 성인과 군자 또는 성인 군자, 군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군자와 대비되는 평범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인배라는 말을 모두 들어봤겠죠. 그때 소인,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공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공자의 키워드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이것을 다 연결되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공자에 대해서 완벽히 마스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이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춘추전국 시대에서 춘추시대 말기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공자의 본명은 공부입니다. 공자는 논어라는 책과 춘추라는 책을 저술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공자가 관심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춘추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한가 였는데 이 혼란한 사회 원인을 바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요. 인이란 바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도덕성을 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을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유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내 부모를 먼저 챙기는 이런 분별적이고 구별적인 사랑 또는 조건적인 사랑 또는 내 부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 부모도 존경하는 점진적인 사랑 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묵자의 겸해와 대비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효, 재, 충, 신, 서 이 5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서라는 개념은요. 내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축이급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역지사지와 상통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자는 예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예는 내면적인 게 아니라 바로 외면적인 사회규범을 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자는 자기 자신을 극복해서 예를 회복해내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을 극기복례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공자는 정치, 사회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 공자가 제시했던 이상사회는 대동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이 대동사회는 골고루 나누어 갖는 이런 형평성을 보다 강조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현대에서는 복지사회와 의미가 비슷한 걸로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자는요. 당시에 덕으로 하는 정치, 덕치를 상당히 중시했고 그것을 덕치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덕치란 군자가 왕이 도덕과 예의로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것, 정치를 덕치라고 불렀고요. 결국 왕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닦고 타인을 다스리는 이런 수기이 아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공자는 정명사상이라는 거 주장을 했는데요. 각자 맡은 바 지위에 맞게끔 역할을 다 해내는 것, 이름에 걸맞게 하는 것을 바로 정명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유교에서 완벽한 인간, 모든 것을 다 갖춘, 골고루 갖춘 완벽한 인간을 군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또는 성인군자 할 때 그 성인입니다. 성인군자라고 볼 수도 있다. 반면에 군자와 대비되는 평범하거나 좀 마음이 좀 좁은 사람을 소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공자의 사상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럼 문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가상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네가 보낸 편지에 인에 대한 물음이 담겨 있어서 그에 대답하고자 하네. 인이란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라네.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귀결될 것이니 인을 실현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겠는가. 자, 이거는 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서 극기복례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극기복례라는 키워드를 주진 않았지만 내용상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바로 공자입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인을 갖춘 자는 타인에게 꾸밈없이 정성을 다한다. 인을 다 갖춘 자는 타인에게 꾸밈없이 자기 정성을 다한다. 공자가 예라고 할 입장이 되겠죠. 두 번째, 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으로 말미암아. 공자는요, 무조건 자기 자신을 먼저 닦고 남을 다스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타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개념이 되겠죠. 3번, 얘는 사양지심을 확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요런 사양지심은 공자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요, 바로 맹자 때 나오는 개념이 됩니다. 4번, 얘를 배우면 본래의 악한 성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공자는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성모선악설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요. 인간은 내면적으로 도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악하다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습니다. 5번, 인과 예는 도라는 개념이 사라진 이후에 생겨난 하덕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배우지 않았지만요. 도가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인과 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낮은 덕에 속한다 라고 봤던 게 도가입니다. 도가는 추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자의 사상을 살펴봤고요. 공자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봄으로써 여러분 머릿속에 넣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맹자, 순자, 다양한 제자백과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